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더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2.3% 하락해서 끝났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미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그쵸? 0.4% 떨어지고 코스닥은 0.6%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뭐 이유는 하나예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것에 맞서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460원대까지 올라왔고 거의 1500원은 보고 내려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은 시장에 대한 반영이 다 끝났다는 점, 그리고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약간은 더 필요합니다. 뭐 여기서 약간의 이 가격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주식을 볼 때 그걸 봐야 됩니다. 업종, 즉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수하고 종목 간에 뭐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있는지 이걸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종목이 먼저 튀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먼저 튀어 올라가는 종목은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가 주도주가 되고, 그리고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떨어질 때 최대한 많이 버티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이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12월 초에 무너졌었던 부분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으로 인한 하락이 큰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원전이 움직이는 원인이 뭔가요? 미국 때문입니다. AI 시대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선행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뉴스케일 파워예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지금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환율도 높아지고 있고, 이 환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시장도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시장은 반영치가 다 끝났다. 하지만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과정에서,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약간 더 소모될 뿐이다. 업종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율과 시장 가격 간의 이해를 해야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이 상승하는 부분에 맞춰서 그쵸,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과정에서 내가 좀 물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물리지 않고 매매를 이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 시장이 지금 정말 쓸데없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요즘처럼 커졌었던 부분은 없죠. 근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버넌스 문제가 있다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심화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죠.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여기 7월 달 꺾이고 내려왔을 때, 그리고 코스닥은 정확하게 3월 달까지 상승하다가 꺾였는데, 사실상 이게 상승이라기보다 23년 7월 달에 고가를 형성했었던 부분에서 급락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연말 그리고 연초에 뭐가 나왔습니까? 반등이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반등의 꼭지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은 계속해서 강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미증시와 궤를 달리한 부분이 언제냐면 트럼프 당선 당시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딱 이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 또한 시장에 반영되는 가격대가 있겠죠. 근데 그런 반영되는 가격대에 대한 기준이 환율이었고, 그 환율에 대한 레벨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는 거냐면,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대형주의 움직임은 더 이상 하락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두산엔더빌리티가 여기서 저가를 이탈하고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완벽하게 이 상태에서 또 무너지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더 이상 진짜 뭐 10% 이상, 지금 상태에서요. 지금 이미 완전히 박살나 있는 상황에서 10% 이상 더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환율이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면 진짜 1,600원, 1,700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가정하에, 그렇다 그래서 시장이 하루도 안 빠지고 뭐 이런 뭐 위쪽으로 상승 전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하락 방어를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돌리는 과정. 자, 코스닥 보세요. 또는
코스피 보세요. 어떻습니까? 7월달 이후에 코스피는 완벽하게 급락을 해서 추세를 꺾어버렸고요.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금투세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리고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될 당시에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하락을 했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8월 달에 저가는 깨지 않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여기 240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8월 달에 형성돼 있었던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었던 그 불안한 그 가격대도 이탈을 해버린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려면 삼성전자가 완벽하게 막 4만 원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추세가 완벽하게 이탈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알테오젠 또는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원전에서도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니까 우리기술이나 두산과 같은,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화장품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과 이 종목 간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를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기준은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입니다. 지금 당장에 본다면요,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12월 초에 급락을 했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무언가 관계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 같다. 왜? 정책적으로 탈원전 기조를 돌리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 이쪽에 정책 방향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춰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탄핵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또는 한국의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였었던 그 시기는요, 22년, 23년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때예요. 이때 보시면 제가 월봉으로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두산하고 같이 또는 우리기술하고 같이 보세요. 시세가 언제 나왔는가. 24년도에 우리기술 급등세가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어떤 종목이랑 함께 했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예요. 일봉을 보겠습니다. 아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어떻습니까? 24년도 시작점, 이때부터 시작해서 2달러, 3달러 하던 게 30달러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나 보면 AI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1월 20일이 되면 취임을 하죠. 그때부터 계속 값싼 에너지를 통해서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뭐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공약 사항인데 값싼 에너지원.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계속 써야 된다. 이쪽에 대한 발전 방향 그리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원인은 화석연료를 쓰자는 게 아닙니다. 값싼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의 CEO까지 계속 같은 코멘트가 나오고 있죠.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테라파워의 주기기 납품 계약을 실제 체결을 했죠.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회사로 두고 키우고 있는 SMR 설계 기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SMR, 즉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상승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원전에 대한 시대가 다시 온다는 거고, 이건 값싼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SMR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뉴스케일 파워의 심볼입니다. 그리고 테라파워도 마찬가지예요. SMR 방식의 설계 기업이지 여기에 공장을 짓고 건설하는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필요합니다. 물론 경쟁사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도 반드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주기기 납품 계약에 대한 부분이 뭐 크게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권을 받아오면서 그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고, 이 그 레퍼런스가 쌓이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계약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몇 안 되는 트럼프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원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 거냐. 당장에 우리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쵸? 뭐 매매를 피하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계속 시장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종목군을 추적 관찰을 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을 찾아야 되고, 그게 시장 기준에서 빠지지 않는 구간,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하도 한국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급등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세를 돌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종목이 추세를 돌리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한국 시장에서 불안한 요인은 환율에 대한 영향인데, 환율 146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밑에 있죠? 이게 지금 현재 7시 7분 실시간 가격입니다. 1466원. 그렇죠? 어때요? 굉장히 높은 상태다. 시장은 내려야 하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모두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의 가격 반영을 모두 했기 때문이다. 바이오 양호하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 그나마 버티고 있으니까 가격대를 잡아가야 된다는 점은 진짜 중요합니다. 미증시에 대한 부분도 단기간에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이 조정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원전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무조건 타점 잡아야 된다는 점, 저는 이미 바이오는 매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원전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두산이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제가 타점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빠르면 금요일이라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연초까지는 웬만하면 나오게 되어 있다. 왜? 시장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상당히 어려운 구간 중에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소통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강할 때, 그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할 때 전 DI를 매매를 했고요. DI 말고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보유기간을 최소화시키면서 매매를 이어가죠. 그랬을 때 25%, 14%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가고 있고, 밑에 내려보면 계속 나와요. 26%, 22%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가고 있고요. 원전도 마찬가지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 14%, 4%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을 빼놓고 볼 수 없겠죠. 우리 기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갔고 23%, 8%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보시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을 했고 수익 구간 만들어 놓고 다시 등락하는 과정에서 기다리다가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지금 다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타점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이해하는 것만이 시장에서 내가 기다려야 될 때, 혹시라도 물렸을 때라도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이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그래야 주도주에 대한 판단이 선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지만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맞물려서 1월 달에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시장은 반등할 거예요. 그때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